자,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일단 어제 경기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죠? 어제 뭐 아이슬란드 프렌 3.5 프렌 북마케도니아 말고 북아일랜드에서 이 프렌을 좀 더 과감하게 못 간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카자흐스탄 0대1까지는 봤거든요. 1대0으로 지고 있길래 그때까지 봤는데 확실히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제일 좋아 보였는데 이제 그거는 마엔이랑 이마엔까지 갔는데 결국 또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마엔 조합에서 또 북마케도니아 마엔이 껴 있더라고. 뭐 북, 북아일랜드인가? 그거는 이프렌을 잘 데려갔는데 아이슬란드 이프렌을 데려갔어야 했나? 뭐 아니면 슬로바키아 마엔? 슬로바키아랑 북마케도니아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마엔 쪽에. 예, 한 끗 차이긴 했어요. 마엔이라도 적중했으면 배당이 꽤 높아서 괜찮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자, 오늘은 경기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거의 주말급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방송을 좀 늦게 키려고도 했거든요. 왜냐면 아시안컵 예선만 좀 빠르게 보고, 이건 어차피 다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할까? 아니면 아시안컵 예선을 건너뛸까?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시안컵 예선을 빼고 내일 오전 경기 빼면 사실 오늘 경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2경기?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포함해서 이제 좀 이른 시간에 하는 거 하면은 13경기. 그리고 내일 오전 경기가 8경기이기 때문에 33경기더라고요, 총.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싹 다 하자 해서 내일 오전은 8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할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 올릴 때 뭐 따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33경기. 그리고 아시안컵은 결과만 그냥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막 그 오래 하거나 그러진 않을 생각입니다. 해서 음,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오늘 지금 뭐 승무패도 7시 반 마감이고 7시 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는 아시안컵만 먼저 보고 와서 경기 결과를 적고 하려 했는데 일본부터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브라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일본, 브라질. 근데 당연히 전 브라질 우세로 봐요. 지난번 물론 일본이 파라과이한테도 조금 빡센 거 보면은 음, 저는 일본이 그래도 요새 잘한다고 느꼈는데 파라과이한테도 계속 리드를 당하고 이제 비길 정도고 최근 멕시코나 미국한테도 이제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브라질이 너무 잘하더라고. 그 한국 경기를 봤는데. 그래서 이건 뭐 브라질 승 봐야죠. 다만 일본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티키타카나 이런 게 좀 더 잘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도 뭐 한국처럼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이제 한국하고 파라과이 경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이 오히려 파라과이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한국 축구가 유독 약한 게 그 개인기 좋은 나라들입니다. 보면은 유럽 상대로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예전에 홈 이점도 받긴 했지만 최근에 뭐 독일전도 보면 그러니까 잘하긴 하는데 뭐 조직적으로 잘하는 그런 나라들하고 조직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서 개인기가 한 선수당 워낙 좋은. 근데 브라질은 조직적인 것도 좋고 개인기까지 좋으니까 이제 당해낼 수가 없죠. 물론 어, 제일 큰 문제는 감독의 역량이라 봅니다. 이건 뭐 수비수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냥 뭐 어, 그냥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본이 그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티키타카 부분에서 뭐 5대 0까지 질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브라질이 뭐 일본 정도는 원래 브라질이 원정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 남미 예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몇이었지? 5위인가 몇인가 아무튼 원래 1, 2위 다퉈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정 가면 이제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이 워낙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크다 보고 자 일본 지금 뭐 어쨌든 홈에서는 최근에 진 적이 없긴 한데 브라질 상대로는 좀 빡세지 않을까. 일단 브라질 승 보고 어,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왜냐면 생각보다 일본이 선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3.5 기준도 배당 대비 오버 갈 만한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조금 빡세 보이긴 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순서대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디브하고 타지키스탄 아시안컵 예선은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몰디브가 피파 랭킹은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지난번 타지키스탄한테 0대2로 지긴 했는데 원정 가서 지금 순위 보면은 뭐 꼴찌입니다. 3패.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이제 필리핀이랑 승점이 같기 때문에 아마 여긴 1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은 뭐 당연히 타지키스탄이 좋긴 하지만 지난번 홈에서 뭐 압도적인 슈팅에도 불구하고 결국 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원정이다 보니 몰디브가 아무리 못해도 또 예전에 그 홈이었나? 그때 아주 예전에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3.5 기준이면 언더 봐야 되지 않을까. 1마에는 뭐 1.4라서 갈만한데 모르겠어요. 타지키스탄이 원정에서 그만큼 골을 넣어줄까? 물론 이제 홈에서는 이란한테도 2대2. 뭐 그리고 최근 뭐 필리핀 원정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을 넣을 확률이 더 크죠. 왜냐면 몰디브가 득점이 거의 없는데 이게 홈이라서 혹시 모른다. 그래도 이길 팀은 이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전 타지키스탄 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타지키스탄 보고 일반승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래도 저는 언더 봐야 된다.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하고 태국. 아시아에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때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자, 태국이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대만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몰디브나 타지키스탄은 몰디브 미드필더, 타지키스탄은 이제 공격의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다. 그리고 대만하고 태국은 지금 대만이 여기도 이제 3패, 3전 전패인데 그 태국이 2승 1패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스리랑카하고 승점이 같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태국한테는 엄청 중요한 경기죠. 지난번에도 슈팅이나 점유율이 압도적이긴 했어요. 홈에서.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원정이다 보니 태국 입장에서도 원정은 조금 빡셀 수밖에 없다. 일단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에서 졌고 최근에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상성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대만이 최근에 이제 23년도 친선전에서 태국하고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준 것도 있고 특히 홈에서는 나름 좀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3.5 기준이라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대만 2프랭 가기도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홈에서 비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대만 2프랭 배당이 꽤 높아요. 뭐야 이거 대만 2프랭이고 3.5 기준은 좀 애매하다. 원래라면은 이제 언더를 봐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둘이 한번 오버가 났던 전적이 있어서 그건 좀 건너뛰고 미얀마 시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한테 이제 1대5로 졌죠. 지난번 경기. 그리고 그게 중립에서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미얀마 홈입니다. 미얀마 홈이고, 시리아가 일단 미얀마한테 진 적은 없는데 뭐 경기 수가 많진 않지만 둘이 상대 전적이 일단 시리아가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하고, 그리고 1위 경쟁입니다. 시리아하고 미얀마가 지금 9점 6점으로 시리아가 이제 3승 무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리아가 다 좋아 보이는데 하필 공격에 3골 넣고 있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공격수 한 명이. 그래서 그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잠시만요. 일단 미얀마가 어쨌든 그래도 홈에서는 뭐 아예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경기들이 막 물론 많긴 하지만 원정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가 뭐 당연히 이기겠죠. 이기겠는데 이제 배당 대비 갈만하냐. 이것도 3.5 기준으로 또 언오버가 있기 때문에 3.5를 주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미얀마가 막판에 PK로 득점을 한 거고 슈팅 수도 워낙 차이 났기 때문에 이게 미얀마 원정이긴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뭐 최근 쿠웨이트전도 2대2로 비겼고, 그리고 근데 하필 또 그 월드컵 예선에서 미얀마가 홈에서 비겼던 전적이 있더라고. 최근 24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배당 대비는 좀 별로지 않을까. 시리아가 아무리 잘하긴 했어도 이게 미얀마 원정이기 때문에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미얀마가 뭐 홈에서 뭐 대량 실점을 안 한 뭐 적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리아하고 한번 비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원정의 시리아에 대한 배당은 굳이 갈 이유가 없다. 그 얘긴 즉슨 뭐 당연히 그때도 슈팅은 더 밀리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2프렌 가긴 좀 애매하고, 어쨌든 두 가지를 봅시다. 요거는 3.5 기준 언더랑 미얀마 2프렌, 그래도 홈이라서 저는 배당을 높인다면은 미얀마 2프렌, 확률적으로 시리아가 이기는 경우 뭐 2대0까지 생각하면은 뭐 3.5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요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 파라과이. 피파 랭킹은 한국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브라질전에 너무 이제 처참하게 이제 깨졌는데, 브라질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 너무 못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필 한국이 파라과이 상성은 좋습니다. 2승 3무로 진 적이 없다. 최근에 22년도에도 이제 2대2로 비겼는데 파라과이가 좀 약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미 예선에서도 보면 최근에 거의 잘 안 졌습니다. 브라질한테 진 거 빼고는 최근. 그리고 일본전도 전 당연히 일본 승무 사이드로 봤는데 파라과이가 선제골도 넣고 다 이제 리드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은 손흥민하고 정우영이 골 넣으면서 이제 뭐 가까스로 비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친선 경기이기도 하고 승부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그 파라과이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할게요, 요 경기. 배당은 지금 파라과이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파라과이 2프렌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일본전도 파라과이가 지금 뭐 그래도 멀티골을 넣었고 일본 상대로, 그리고 그때 또 알미론이 한 골도 넣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한국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 못한다는 걸.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파라과이 프렌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기는 뭐 그냥 베팅 안 하고 그냥 관전하면 좋지 않을까. 괜히 한국 응원한다고 갔다가 못하면 또 욕하게 되고, 오히려 또 파라과이 반대로 갔다가
한국이 잘하면 또 잘한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그러니까 한국을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이길 확률이 적어서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냉정하게. 예. 자, 이렇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필리핀 동팀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아시안컵이죠, 이것도. 자, 필리핀이 지난번 그 중립 경기에서 4대1로 이겼고, 동팀으로 상대로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또. 그리고 이제 그 뭐 결장 부분은 크게 없어서 이제 건너뛴 겁니다. 아까 한국 그거는. 자, 필리핀 동팀으로는 필리핀이 2승 1무입니다. 근데 동팀으로도 아직 4점 차라 아직 뭐 포기하긴 이르고 지금 봤을 때 둘 다 결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필리핀이 너무 잘하긴 해요. 최근에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보면 뭐 베트남전도 그렇고 태국전도 그렇고 홈에서만큼은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 근데 동팀으로는 뭐 가끔씩 변수를 만들 뻔도 하긴 했어요. 예전 말레이시아전이라든가. 근데 필리핀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비슷한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아까 뭐 얘기한 뭐 말레이시아 뭐 그나마 조금 비빌 수 있던 상황들이 뭐 있긴 했지만 필리핀은 강한 상대들 상대로도 그 이 비슷한 그 아시안컵 나온 지금 예선 나온 상황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한테도 안 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필리핀 봐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거죠. 일반승이 없습니다. 필리핀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마인부터 시작하는데 지난번 중립 경기에서도 4대1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홈이면은 3마인 정도는 봐야 된다.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일단 3마인 봅니다. 근데 아시안컵은 월드컵 예선이랑 묶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눌 그런 만약에 나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시안컵 예선은 아시안컵만 따로 앞에 얘기한 일본, 브라질이나 뭐 한국 정도만 껴서 이게 아마 한 15경기 돼요. 그리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아시안컵 말고 그거는 또 따로기 때문에 그거 한 10경기 그리고 내일 오전 경기 8경기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깔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필리핀 3마인 보고 그리고 배당을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언오버를 봐야 되는데 3마인이면 4대0이거든요. 즉 5대0까지 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동티모르가 최근에 5실점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태국 10골 그리고 예전에 브루나이한테 6실점 뭐 그리고 중립에서 필리핀 할 때 7실점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레바논 4대0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태국 제외하면. 그러면 결국 필리핀이 5골을 넣는다는 전제는 그러니까 동티모르가 득점을 안 해야 가능한 거라서 뭐 홈이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필리핀이 그래도 뭐 몰디브 4골, 뭐 동티모르 4골, 뭐 타지키스탄 2골, 뭐 태국전도 2대1로 이겼고 예전에 또 7대0으로 이긴 전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티모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전 언오버로 고배당 노릴 바엔 4마인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오늘은 7시 반 마감이기 때문에 6시 빠르면 6시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조합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끝나면 뭐 바로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이게 어제 뭐 베비 추천 때문에 이제 구독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구독권은 처음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잘못 구매를 해서 처음에는 제가 저를 구독을 해가지고 그 구독 취소를 했고 제가 본인 스스로도 구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건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구독 취소를 했고 다시 이제 구독권 선물하기가 있어서 선물을 눌렀는데 처음에 이제 제 아이디를 넣고 그 다음 선물 줄 사람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선물 줄 사람 아이디를 누르고 다시 거기서 또 누르다 보니 방송 안 하시는 분한테 이제 구독권이 갔더라고. 그게 뭔 말이냐면 선물은 했지만 그 구독권이 이제 그 특정인에 대한 구독권이거든요. 제가 선물을 할 때. 그래서 자기가 뭐 나는 이 사람 구독하고 싶다 이게 안 되고 제가 아마 선물한 사람 구독권을 누르면 그 사람을 구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송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1대1 문의로 남겼는데 그 철회 요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시면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받으신 분들이 사용도 안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할 일이 없겠죠.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회 요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 제가 다시 구독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방글라데시. 자, 홍콩 방글라데시도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필리핀 농티모로 한번 보고. 자, 홍콩이 지금 2승 1무입니다. 방글라데시가 1무 2패고. 사실 방글라데시는 승점이 1점이라 좀 빡세긴 하죠. 근데 이제 홍콩은 이제 바로 밑에 싱가포르하고의 이제 승점이 2점 차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 홈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4대3으로 겨우 이겼더라고. 스코어상으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한테 3실점 한 거는 좀 크다 봅니다. 홍콩이. 근데 이제 홍콩도 뭐 아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 보긴 어려운데 지난번에 이제 3대2 상황에서 뭐 추가 시간에만 2골이 터져서 비기는가 싶더니 다시 또 재역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슈팅이나 이제 점유율은 비슷했어가지고 이건 배당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다. 일단 그래도 홍콩이 홈이기 때문에 홍콩 승을 보지만 방글라데시도 뭐 그 정도로 반반 칠 정도면 뭐 원정이라 좀 빡세긴 한데 홍콩 입장에선 그렇게 막 무난하게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홍콩 승무 보는 게 맞고 배당 대비는 전 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뭐 지난번에 좀 점수 차를 좀 크게 이기거나 뭐 그랬으면은 뭐 그래도 이제 뭐 홍콩이 홈이기 때문에 갈만한데 홍콩도 뭐 그렇게 근데 또 예전에 필리핀이나 또 어디였냐 필리핀도 잡았었고 예전에 또 어디였지 뭐 그 아시안컵에선 인도도 잡고 한 거 보면은 뭐 홍콩 승만 가도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반승 일반승 정도는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일반승 정도만 봅시다. 일반승.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반반이긴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도 홈이라서 방글라데시가 무는 좀 뺄게요. 원정에서 득점력이 별로 없긴 하네. 배당 대비 좋지는 않지만 홍콩 승 보고 전 가실 분들은 뭐 핸디물을 노리시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네팔 베트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네팔 베트남이거든요. 순서가. 지금 보는 것도 네팔 베트남으로 되어 있어요. 네팔이 앞에 있고 베트남이 뒤에 있는데 이게 왜 제가 베트남 네팔을 적었냐면 이게 베트남에서 열리더라고. 근데 왜 네팔이 앞에 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앞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홈이다.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도 홈에서 열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3대1로 이겼는데 당연히 베트남이 좋죠. 베트남이 좋고 지금 순위도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랑 이제 3점 차라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너무 성적이 좋아요.
3승 무패 9득점에 무실점. 그리고 지난번도 사실 퇴장 이후에 2골이 더 터진 거기 때문에 슈팅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결국 이게 핸디무로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베트남이 이기겠지만 네팔이 생각보다 뭔가 선방을 하는 듯한 느낌? 근데 뭐 한 골도 넣었고 그래서 요거는 3.5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버를 보고 뭔가 이마엔이 배당이 꽤 높아요. 1.82로. 근데 굳이 핸디무 뜰 수도 있는데 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네팔이 조금 선전해 주길 바라거나 베트남이 이길 거면 그냥 아예 뭐 4대0 5대0으로 이기길 바라면서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때도 베트남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베트남 그 호찌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립 표시가 되어 있어서 뭐지 했는데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열리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하고 라오스 가도록 할게요. 자, 말레이시아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라오스 원정도 3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네팔하고 베트남이 네팔 퇴장이 한 명 있더라고 미드필더. 아까 퇴장 얘기를 했었죠. 참고하시고 자 말레이시아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3승 무패 실점이 없습니다. 뭐 결장도 없고 또 지난번 라오스 원정도 이제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너무 좋다. 상성도 10대0입니다. 10번 붙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5번입니다. 라오스 상대로. 슈팅도 26대4였으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말레이시아 일반승이 있는 게 전 좀 의아하긴 해요. 아무리 배당이 1.01밖에 안 되긴 하더라도. 이런 게 오히려 아까 그 뭐지? 필리핀처럼 마인이 없고 시작해도 될 텐데 어쨌든 2마인 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2마인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라오스가 최근에 뭐 베트남 원정도 5실점 했고 홈에서도 3실점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인도네시아랑 비겼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제 워낙 그 상성도 안 좋고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는 아시안컵에서 베트남도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요거는 2마인 깔고 3마인 보고 이렇게 3마인이 최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4.5 언어버는 건너뛸게요. 굳이 언더 갈 거면 뭐 그냥 4마인 가는 게 낫다고 아니면 2마인이나 뭐 오버를 노릴 거면은 배당이 가장 높기 때문에 뭐 5대0 6대0 생각하면 오버 가시면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5대0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저는 2마인과 3마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오스가 득점을 못하면 결국 언더가 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도하고 싱가포르. 자, 싱가포르가 좀 더 위에 있거든요. 지난번 홈에서 이제 제가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싱가포르가 비겼습니다. 인도하고. 제가 분석에는 안 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인도가 비길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퇴장이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싱가포르가 슈팅을 거의 못했고 막판에 골을 먹히면서 비겼던 경기인데 둘이 지금 최근에 2번 다 비겼거든요. 붙어서. 그리고 인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살짝 더 승점도 앞서고 있고 무패고 홍콩하고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데 인도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난번 퇴장이 있었지만 싱가포르도 이제 수비랑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씩 2명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도가 최근에 뭐 오만전도 비기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특히 이제 홈에서는 웬만큼 좀 잘 쉽게 안 지더라고요. 물론 이긴 적도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도 보면은 뭐 베트남 원정도 골을 넣은 적이 있고 그리고 뭐 태국 원정도 그렇고 최근에 또 말레이시아전도 지긴 했지만 골을 넣었고 해서 이 인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퇴장 때문에 조금 뭐 점유율이 밀렸던 건 있지만 뭐 그렇다고 싱가포르를 뭐 이길 정도의 그런 뭐 압도적으로 이길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인도가 100 거의 32, 그리고 싱가포르가 거의 160이 되기 때문에 뭐 인도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수는 있죠. 피파 랭킹. 근데 뭐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해서 요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인도 입장에서도 오늘 승리를 해야 쫓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때 퇴장이 조금 크다 생각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뭐 최근에 의외로 패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인도 홈이기 때문에 요건 인도 승부 보고 언더 보는 게 맞다. 저는 배당이 적지만 언더를 좀 볼게요.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하고 그다음 아프간하고 파키스탄, 이게 중립입니다. 여기는 잠깐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경기가 배트맨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경기인데 제가 왜 여기 집어놨냐면 아까 베트남하고 네팔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베트남 홈이니까 앞으로 제가 집어넣은 거고, 어쨌든 베트남에서 열리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시간대가 지금 제가 보는 데가 12시로 되어 있거든요. 아프간 경기가 시간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잘못된 건지, 또 여기 보면 또 2시로 되어 있긴 하네. 살짝 좀 애매하네. 이게 보는 데마다 좀 달라가지고. 일단은 2시 쪽도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보는 데가 이제 뭐 여러 군데를 보는데 뭐 돈을 내서 보는 데는 2시로 되어 있고 돈을 안 내고 보는 데는 또 12시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 안 내고 보는 데가 2시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간하고 파키스탄은 원래 그 배트맨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멘, 브루나이 다음으로. 여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 뉴질랜드를 가기보다는 그렇게 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친선 경기 아까 일본하고 한국 그 앞에 순서 있는 거랑 아시안컵은 따로 묶고 그 월드컵 예선이랑 월드컵 아시아 예선 따로 묶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노르웨이인데 부탄 먼저 할게요. 부탄 먼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 그냥 아프간 해도 될 뻔했는데 일단 부탄 먼저 하고, 자 부탄 레바논도 중립이죠.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 그래서 참고하시고, 레바논이 일단 지난번 2대0으로 이겼고, 이 부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연패 중인데 홈이라 홈이 아니고 이게 중립이기 때문에 이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레바논전도 사실 중립에서 열렸기 때문에 특히 또 레바논은 요새 뭐 인도네시아, 뭐 카타르전도 이기고, 뭐 예멘하고 비기고, 그러니까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더라고. 5만 점 빼고는. 그래서 이 경기도 당연히 레바논 봐야 되는데 배당이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일반 승이 있긴 하지만 2만엔부터 시작이고 지금 뭐 7득점에 무실점. 근데 이제 예멘이 2점 차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탄이 퇴장도 있고 뭐 여러모로 다 안 좋긴 한데, 지난번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슈팅이 압도적으로 차이 났거든요. 한 5배, 30대 6. 근데 결국 스코어는 막판 극장골 포함해서 2대0이었기 때문에 사실 1대0으로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2마인, 3마인을 보기보단 이것도 3.5 기준, 그냥 부탄이 골 못 넣을 거라 생각하고, 뭐 홈도 아니고 중립이기 때문에 언더 가는 게 맞다. 전 그래도 레바논 승은 봐야죠. 승은 보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해서 카트를 좀 담고, 브라질 배당이 또 빠졌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언더가 우선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월드컵 예선이랑 그거를 좀 빼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디냐, 부탄 레바논까지 했고, 그 노르웨이는 친선전이긴 한데 그래도 월드컵 예선이랑 좀 묶어야 되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멘 브루나이. 요거 중립입니다. 예멘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은 다 중립인데 둘 다 이제 쿠웨이트에서 열립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2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검색을 해보면 아르디아라는 그 경기장이 같거든요. 이러면 동시에 시작할 수 없잖아요. 이러면 아프가니스탄이 12시에 열리는 경기가 맞는 것 같다.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무료로 보는 거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거 끝나고 이제 바로 열릴 것 같은. 자, 일단은 예멘 브루나이, 뭐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그 경기를 보면 알겠죠. 경기를 보면 나올 거고. 자, 예멘 브루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멘 브루나이 같은 경우 어차피 중립이기도 하고 지난번 예멘이 브루나이를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승점이 5점 3점, 예멘이 1승 2무, 레바논하고 2점 차입니다. 근데 브루나이도 뭐 쫓아가지 못할 점수는 아니고, 예멘이 일단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레바논 상대로도 비기고, 뭐 부탄 원정도 그렇고 바레인전도 중립에서 이겼기 때문에 요새 예멘이 성적이 좋긴 합니다. 오히려 브루나이가 뭐 레바논한테도 이제 5실점 하고 그랬기 때문에 레바논하고 예멘 비긴 거 생각하면은 예멘이 훨씬 잘한다고 보여주죠. 다만 여기도 일반승은 배당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일반승은 좀 보도록 하고, 2마인 3마인 3.5 언더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무조건 이런 경기는 언더 봅니다. 3.5 기준.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된다. 뭐 아무리 홈이더라도 뭔가 2핸디무 뜰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요렇게 언더 보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이게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느낌으로는 12시 경기가 맞을 확률이 큰 것 같아. 같다 보니까. 자, 아프간 파키스탄도 같은 이제 쿠웨이트에서 열리지만 비겼습니다. 그때 파키스탄 원정에서 비겼었고. 자, 아프간이 보면은 뭐 파키스탄하고 승점이 같거든요. 1점씩. 미얀마 시리아가 지금 6.9점으로 얘네가 1, 2위 싸움인데 얘네는 사실상 좀 빡세긴 해요. 둘 다 승점이 너무 낮기도 하고 득점도 워낙 낮다 보니 지난번 또 파키스탄이 이길 거 못 이겼거든요. PK 놓치면서. 그래서 뭐 이게 중립이기도 하고, 아프간도 보면은 최근 인도하고도 그 중립 경기에서 비기기도 했었고 생각보다 쉽게 잘 안 지더라고. 예전 월드컵 예선도 보면은 카타르랑도 비기고 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워낙 뭐 잘 승리가 없는 나라라서 뭐 이건 비슷하다. 그래서 결과는 뭐 아프간이 저 배당은 너무 좀 말이 안 되고, 저는 차라리 요거는 언더를 1순위로 보고 고배당으로 치면 한 무승부 정도? 그래도 뭐 아프간이 이길 확률이 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프간이 중립 경기에서 보면은 잘했던 경기들이 있거든요. 뭐 파키스탄은 중립이 좋았던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간이 좀 맞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배당 자체가 그래도 뭐 무승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노릴지는 그냥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은 일단은 앞에 시작하는 일본, 한국, 그리고 뭐 아시안컵 예선까지 해서 15경기가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14경기밖에 안 되네. 어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끝인가? 아, 그 생각을 못 했구나. 13경기였네. 왜 15경기라고 생각을 했지? 기억을 해보니 이 카타르 아랍, 사우디 그 이라크를 안 넣었네. 요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드컵 예선이긴 한데 아시아 예선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유럽 쪽은 그 아까 뭐 노르웨이하고 알바니아까지 해서 아예 걔네만 따로 묶도록 할게요. 10경기를.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토니아까지 하면 딱 10경기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묶겠습니다. 어차피 아시아 쪽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예멘, 아프가니스탄 다음에 이제 그 월드컵 예선 아시아 쪽까지만 그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같이 끼워 넣을게요. 웬만하면 좀 따로 가려 합니다. 뭐 순서대로 가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카타르 아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세 개의 나라가 이제 1위만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A, B조 그리고 2조끼리 붙어서 이긴 팀이 또 대륙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랍이 1승 무패입니다. 카타르가 1무고 근데 카타르가 이제 홈이죠. 그리고 아랍하고의 경기 보면은 뭐 주고받고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또 무도 좀 있고 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홈이다. 근데 카타르가 생각보다 요새 성적이 안 좋아요. 홈에서 뭐 레바논한테도 지고 뭐 러시아한테도 털리긴 했지만 바레인하고도 비기고 최근 이제 오만 원 정도 비기고 해서 아랍은 또 오만을 이겼거든요. 2대1로. 그리고 요새 아랍이 4연승 중에 최근 뭐 우즈벡 그리고 뭐 시리아, 바레인 그리고 지난 월드컵 예선 뭐 이란전, 우즈벡전 빼면은 또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률은 오히려 아랍이 더 좋다. 다만 이게 카타르가 홈이고 카타르도 그렇게 쉽게 질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게 뭐 예전엔 카타르가 막 연속 아시안컵 연속 우승도 하지 않았었나? 근데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실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 뭐 무승부 봐도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아랍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아랍 프렘 봅니다. 이 경기. 카타르 홈이지만. 그리고 무승부가 유력한 경기이긴 해요. 아랍이 이미 1승을 했고 그리고 이게 1위 진출이기 때문에 뭐 카타르도 이기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경기거든요. 카타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아랍이 이기면 6점이기 때문에 1위 확정인 거고 카타르가 이기면 4점인데 이게 모르겠네. 그러면 또 아랍이 3점이네. 5만은 이미 2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고. 이러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또 2위가 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 뭐 1위로 바로 진출은 못하더라도 지면은 이제 뭐 근데 저도 그 득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2골 실점해서 지면은 결국 득실에서 오만이 앞서거든요. 지더라도 한 골 차.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는 그래도 경우의 수가 카타르가 많긴 하네. 뭐 이기면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그래도 무승부 유력하고 아랍 프렘 보겠습니다. 아랍 흐름이 너무 좋아서. 물론 이제 아랍이 지난번 오만을 역전승에서 이긴 거긴 해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책골 내주고 이제 후반 막판에 2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슈팅이나 뭐 그런 거는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카타르가 또 오만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 결국 실점을 안 했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슈팅도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렘보다는 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뭔가 카타르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왜냐면 이게 한 경기로 모든 게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흐름이 아람이 좋긴 한데 카타르가 뭐 전적도 안 밀리고 오히려 대승을 거뒀던 적도 있고 해서 물론 최근에 살짝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 월드컵 그 24년 그 예선에서도 홈에서 선제골 넣고 이제 3실점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뭐 또 중립에선 비기기도 했고 언더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언더를 가야 되니까 무승부를 가야 되냐? 그냥 무승부 찝시다. 무승부 봅시다. 무승부. 무 보고 넘어갑시다. 뭔가 프렘 보기에는 카타르가 홈이라서 조금 걸려요. 그렇다고 카타르 가자니 아랍도 쉽게 질 것 같진 않고 아랍은 일단 비기면 되니까 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우디 이라크 여기도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사우디가 일단 1승 이라크 1승 인도네시아는 이미 끝났고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도 좀 운이 없긴 했죠. 그리고 이 사우디 이라크 뭐 일단은 서로 이제 2위 확보는 했으니까 뭐 그래도 진출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사우디가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좀 힘겹게 이겼습니다. 뭐 이라크도 뭐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라크는 또 퇴장이 있었습니다. 수비. 그리고 공격에 지금 선수 한 명이 부상에서 회복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팀 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경고 누적 퇴장 전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라크가 뭐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고 슈팅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때 PK만 3개가 나왔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다 PK였고 사우디는 그때 제가 사우디 승 핸디물을 봤던 경기인데 결국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결국 그 경고 누적 퇴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점유율 크게 차이 없었고 슈팅만 조금 차이? 유효 슈팅도 사우디가 조금 더 유리했다. 근데 이 경기가 중요한 게 사우디 홈입니다. 이라크도 뭐 잘하긴 해요. 최근에 뭐 4연승 중이고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보면은 한 골차 승부도 꽤 많고 예전에 한국 원정에서도 이제 2대3으로 졌고 엄청 잘하긴 하는데 사우디가 뭐 잘한다고 볼 순 없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근데 얘네가 이제 골드컵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멕시코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런 상대적인 것도 있고 최근 뭐 체코 원정 비긴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승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지금 물론 다득점 우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득실로 따지면 플러스 1로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도 사우디 홈인 만큼 이라크 상대로 뭐 홈에서 최근에 오히려 승리가 없긴 하더라고요. 최근 0대2로 지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 경기니만큼 전 그래도 사우디 쪽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사우디 승무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골이 쉽게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승부 보지만 이것도 언더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면 뭔가 다득점 그러니까 득실이 같기 때문에 다득점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사우디가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일단은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해요. 요 경기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아시아 예선 포함해서 아시안컵 그리고 친선 경기 앞부분에 있는 경기들까지 좀 마무리를 했다.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친선 경기랑 월드컵 예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이번이 메인이긴 해요. 자, 노르웨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노르웨이랑 뭐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아예 공개 안 할 수 없으니 뭐 포르투갈, 튀르키예나 포르투갈 정도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저 나머지는 그냥 쭉
가고 구독 게시판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뉴질랜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죠. 자, 노르웨이, 뉴질랜드는 친선전입니다. 피파 랭킹도 한 52 정도 차이 나고, 노르웨이가 최근에 이제 원래 얘네가 월드컵을 잘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월드컵 예선 이탈리아도 3대0 때려잡고 이스라엘도 5대0으로 이기고, 최근에 이제 네이션스부터 지금 9연승 중이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체코전 이후에 지금 한 1년 한 4개월 동안 진 적도 없고, 홈에서도 한 8경기인가? 그 중에 9경기구나. 9경기 중 8연승이면 뭐 말 다 했죠. 상대가 뭐 오스트리아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뭐 핀란드,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뭐 상대도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최근에 뭐 호주전 이제 연패 당하고 폴란드전까지 졌기 때문에 아무리 친선전이어도 노르웨이 승 봐야죠.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친선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멤버들을 이제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월드컵 예선으로 보면 당연히 노르웨이 승인데 이게 월드컵 예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명단 제외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르웨이 배당이 이제 뉴질랜드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왜냐면 이제 수비에도 명단 제외가 있는데 미드필더부터 이제 공격까지 한 3명이 제외가 됩니다. 일단 웨데가르드는 부상이어서 빠졌고, 홀란드 명단 제외, 솔로로스 미드필더 1명도 명단 제외라서 사실 그렇다고 골을 뭐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주축인 그래도 공격의 멤버들이 빠졌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폴란드전도 결국 한 골을 내줬거든요.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내줬어가지고 이게 빠진 상황에 물론 그때 폴란드도 보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친선전이고 배당 대비 갈만하냐 라고 했을 때 굳이 저는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홀라드 나오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승 많이 보고 할 텐데 뭔가 이겨도 한 골 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 대비 노르웨이 승은 좀 별로다. 차라리 갈 거면 1 핸디모가 됐든 뭐 2 핸디모가 됐든 뭐 그렇다고 뉴질랜드 프렌 가기에는 원정이고 좀 불확실해요. 어쨌든 뉴질랜드가 뭐 잘하진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 그렇다고 멤버가 다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요 몇몇 선수들이 빠진 거라서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막 그 이스라엘이나 최근에 뭐 몰도바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이길 때처럼 대승을 거두기에는 명분이 없다. 최근에 핀란드전도 결국 친선전이어서 1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친선전은 생각보다 노르웨이가 그렇게까지 막 다득점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노르웨이 승도 보긴 합니다. 네, 배당 대비 별로라서 그렇지 저는 언더를 더 선호하고. 자, 에스토니아하고 몰도바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앞에 이제 원래 아시안컵을 이제 분석 안 하고 그냥 건너뛰었으면 벌써 이제 분석이 다 끝났을 텐데 이것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1시간 좀 넘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 밑에 경기까지 다 하려면 2시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멕시코부터 이거 푸에르토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는 내일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봐놓은 거예요. 이제 봐놓은 거. 자, 에스토니아, 몰도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이거는 월드컵 예선입니다. 지난 몰도바전 3대2로 이겼고 일단 몰도바 상대로 진 적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 둘이 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승점은 아니고 누가 꼴찌를 안 하냐의 싸움인데 에스토니아가 승점 3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몰도바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모르고 에스토니아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미드필더 쪽. 근데 지난번에 뭐 퇴장 표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퇴장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기가 표시가 안 됐나? 잠깐만요. 자, 일단 지금 보면은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이탈리아전도 한 골 넣었지만 결국 졌고, 최근에 득점이 너무 저조하긴 해요, 에스토니아가. 근데 어쨌든 몰도바를 이겼던 상황이고 그때. 네, 근데 몰도바가 초반에 빨리 퇴장당한 것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2골 넣은 거면 에스토니아가 잘했다고 볼 순 없죠. 퇴장당한 상대로 점유율도 같고,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에스토니아가 나중에 후반에 또 자기네들도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몰도바가 최근에 이제 실점이 많긴 하지만 루마니아전 결국 한 골 차였거든요. 친선전이긴 한데. 그리고 이탈리아, 폴란드 다 2골씩. 그러니까 노르웨이전 너무 많이 실점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몰도바가 선방을 했던 적도 꽤 있어요. 뭐 예전에 유로에서 폴란드 원정도 비기고, 뭐 북마케도니아하고의 친선전도 비기고 막 그랬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도 사실 몰도바전 2골을 뭐 3골 넣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당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홈이니까 몰도바보다는 에스토니아 쪽을 봐야 되는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은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득점이 났던 것 같고, 이번은 차라리 둘이 퇴장이 없으면 오히려 많은 골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애매해요, 요거는. 에스토니아가 뭔가 홈이라서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루마니아전 또 골 넣은 거 보면은, 근데 그 또 자책골이긴 했거든요. 뭔가 다 애매하긴 하네. 저는 에스토니아 경기는 뭐 따로 가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생각보다 득점력이 막 그렇게, 물론 몰도바보단 좋지만, 뭐 그렇다고 막 뭐 다른 나라하고 했을 때 또 득점이 막 많았다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몰도바의 원정 득점력을 생각했을 땐 에스토니아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굳이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을 체크하긴 했는데 뭐 묶어갈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무핸디무 쪽으로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알바니아 요르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저 예선전이네. 친선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0대0으로 비겼었고 피파 랭킹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가 이겨도 뭐 이상하지 않다. 요르단이 뭐 최근에 원정에서 뭐 득점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만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또 패배도 많지는 않고, 오히려 알바니아가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하죠. 그 월드컵 예선도 보면은 라트비아 그리고 세르비아 원정도 잡았고, 지브롤터까지 하면 3연승이, 특히 홈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뭐 체코 상대로도 체코는 또 비겼고 우크라이나는 1대2로 아쉽게 지고 해서 이거는 피파 랭킹 비슷하고 뭐 하지만 뭐 아무리 친선전이어도 그래도 알바니아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완전히 요르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한국 원정도 비겼었고 최근에 러시아 원정도 비겼거든요. 볼리비아 원정도 이제 0대1로 졌기 때문에 중립에서 요르단이 뭔가 친선 경기들도 은근히 뭐 득점을 많이 못했지만 실점도 많이 한 게 아니라 알바니아도 최근에 3연승 할 때 다 한 골씩 넣었기 때문에 알바니아도 이게 친선전인 걸 감안하면 알바니아 승무 보지만 진짜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보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저는 좀 언더를 좀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4시 반에 좀 마무리하려 했는데 될지 모르겠네. 아마 5시까지 안에만 하더라도 괜찮게 한 게 아닌가.
오늘은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뭐 카타르 아까 했고 뭐 사우디도 했고 넘어가고 튀르키예, 조지아. 이제부터 유럽 예선이죠 본격적으로. 자, 튀르키예 조지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튀르키예가 성적이 너무 좋아요 조지아 상대로. 최근에 뭐 원정 가서도 3대2로 이겼고, 다만 이제 퇴장이 있습니다. 퇴장. 근데 여기 보면 또 퇴장 표시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지아하고의 경기는 9월이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하고 불가리아 하면서 그게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불가리아전 6득점을 했습니다. 스페인전 6실점을 했지만. 그래서 튀르키예가 보면은 뭐 강팀들 상대로도 잘 잡기도 하고, 그리고 뭐 조지아도 최근에 뭐 홈에서 엄청 잘하긴 했는데 스페인 원정 0대2, 그리고 언제였지? 그 알바니아한테 질 때 네이션스. 근데 뭐 그런 것 제외하면은 조지아도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허비차도 있고, 그리고 결장이 거의 없더라고 조지아가. 뭐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 상성은 튀르키예가 좋은데 조지아가 보면 항상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득점 한 적이 없긴 하더라고 튀르키예 상대로. 그래서 좀 고민되는 게, 지금 순위가 스페인이 1위입니다. 여기는 1위가 바로 진출이고 2위끼리 또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조지아하고는 또 3점 차이로 튀르키예가 앞서고 있고, 뭐 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튀르키예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보면 실점도 어느 정도 꾸준한 것 같거든요. 튀르키예가. 그리고 조지아도 생각보다 뭐 체코 원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정이 많이 없긴 했었어요. 최근에 거의 홈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건데, 그래도 튀르키예 쪽을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 뭔가 언오버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조지아 역배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경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승부식으로. 아마 승무패는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그냥 승무 보고 건너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이제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배당 대비 좀 별로고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굳이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하고 헝가리. 자, 포르투갈이 1위입니다. 포르투갈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가고, 그러니까 6승 1무로 진 적이 없거든요. 홈에서도 두 번 다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전적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은. 자, 포르투갈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아일랜드는 아쉽긴 하더라고. 극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PK도 놓쳤고 호날두가 요새 워낙 잘했거든요. 근데 보면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있어요. 뭐 헝가리라든가 최근 아일랜드라든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지금 3승 무패고 헝가리하고도 5점 차라서 오늘까지 이기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뭐 오늘 이기면 사실 남은 두 경기이기 때문에 확정 아닌가요? 확정? 오늘 비기면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기면서 확정을 짓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상대가 헝가리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헝가리가 최근에 뭐 원정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진 경기는 뭐 독일, 뭐 네덜란드, 뭐 네이션스에서, 최근에 뭐 아제르바이잔, 아일랜드, 그리고 홈에서 이제 포르투갈전도 결국 2골 따라잡았고 아르메니아도 이겼기 때문에 득점은 좀 꾸준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포르투갈이 이기겠지만 아일랜드전 생각하면 또 뭐 무조건 쉽게 이긴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승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승리로 이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3.5 기준, 3.5 기준을 줬기 때문에 뭐 지난번 원정에서처럼 뭐 난타전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생각보다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전이 만약에 다득점으로 끝났다면 뭐 포르투갈 승의 마인을 보겠는데 요새 마인이 좀 불안하는 경기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슈팅이 30대 2였거든요. 아일랜드전도. 근데 유슈팅이 6번밖에 없어서 슈팅에 비해 조금 적긴 합니다. 그리고 뭐 헝가리가 튀르키예 1대3, 뭐 네덜란드 0대4, 독일 0대5 경우도 있는데 뭔가 차라리 갈 거면 3.5만 아니면 오버 가면 딱이긴 하거든요. 2.5면. 3.5라서 너무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 포르투갈이 뭐 설마 이제 다득점으로 이기겠냐 해서 헝가리 3.5 프랭 갈 바에는 포르투갈이 일반승 가시고 저는 그래도 마인까지는 볼게요. 1마인까지. 지난번 아일랜드전은 좀 운이 안 따라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보단 잠깐만요.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나나? 헝가리가 37위인 것 같고 아일랜드가 피파 랭킹이 더 낮긴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까지 볼게요. 그냥 지난번 그건 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연속 그럴 것 같. 왠지 호날두가 또 골을 넣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헝가리전 뭐 PK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15대 5였으니까 마인까지 보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부터는 쭉쭉 갈게요. 자, 이탈리아, 이스라엘. 5대4.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이었다. 극장. 이렇게 치고받을 줄 몰랐고 이탈리아가 진 적은 없어요. 5승 무패. 근데 거의 대부분 오버였습니다. 이스라엘 만날 때마다. 그때 뭐 자책골 2골이 좀 크긴 했는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토날리의 막판 극장골로 5대4로 이겼습니다. 점유율이나 슈팅은 생각보다 차이 안 났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번은 이탈리아 홈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3득점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다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도 지난번 노르웨이전 5실점도 있고 요거는 이탈리아 승 마인까지 봐야 된다. 1마인. 2마인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가 최근에 뭐 에스토니아 빼면은 2마인을 했던 적이 그 전에 네이션스에서 이스라엘전이 있긴 하구나.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뭐 노르웨이전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최근에 득점도 많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은 3.5라도 오버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또 이탈리아가 최근에 또 몰도바나 에스토니아 상대로 실점이 없기도 했었고 홈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4대1 전적이 있어서 홈에서 더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2마인까지 노려보시는 게 근데 배당이 조금 낮더라도 이스라엘이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가 막 4골 5골 넣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에 넣긴 했는데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일단 이탈리아 승 1마인 보고 뭐 2마인이랑 오버 쪽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레앙이 부상이고 주앙네베스도 부상이고 뭐 헝가리는 크게 뭐 없는 것 같거든요. 미드필더 공격 쪽에.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방종하고 이따 그 뭐 어쨌든 뭐 아시아 예선이나 친선전은 뭐 마감되면 어쩔 수 없고 한 9시쯤 8시 빠르면 8시에서 근데 아마 국내 경기 끝나고 올 수도 있어요. 한국 파라과이 하기 전에 뭐 오긴 좀 애매하고 끝나고 한 9시 한 50분 뭐 10시쯤에 와서 그때 되면 아시안컵도 거의 다 마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중간에 한국하고 파라과이 이제 쉬는 타임에 잠깐 올 수도 있다. 어쨌든 오긴 올 겁니다. 이따 저녁에. 그래서 이제
이 생방 못 보신 분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경기 아일랜드하고 아르메니아. 오늘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아시안 그 월드컵 예선 유럽 쪽 보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이제 스킵해서 보시면 되고, 한 1시간 정도 스킵해서 보시면 되고, 뭐 앞에 내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경기 결과가 보이더라도 앞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가도록 할게요. 자,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아르메니아가 이제 아일랜드를 2대1로 잡았거든요. 여기는 치고받고 합니다. 다만 아일랜드가 일단 홈에서는 아르메니아 상대로 진 적은 없고, 여기도 보면은 아일랜드 배당이 좀 낮죠. 그리고 뭐 여긴 포르투갈, 헝가리가 있는 조니까 아르메니아 입장에선 그래도 헝가리하고 좀 해볼만 한데, 아일랜드도 아직 따라갈만 합니다. 포르투갈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포르투갈은 논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나라들끼리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일랜드 미드필더에. 뭐 아르메니아는 딱히 큰 뭐는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건. 다만 이제 지난번 포르투갈 원정도 그렇게 차이 났는데도 한 골밖에 안 줬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원정에서도 결국 골을 넣었잖아요. 특히 최근에 홈에서는 헝가리랑도 비기고, 뭐 세네갈, 불가리아, 핀란드까지 4경기 연속 패배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원정에서 한 골 넣을 정도면, 에반 퍼거슨이 넣었는데 점유율도 차이 없었고 슈팅만 좀 밀렸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도 원정에서는 홈만큼, 근데 뭐 홈이나 원정이라 크게 다를 게 없긴 해요. 성적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 아일랜드전 이기고 원정에서는 네이션스에서 라트비아전, 근데 이제 몬테네그로, 코소보, 조지아 이 경기들에서 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골을 못 넣은 경기는 헝가리전밖에 없긴 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선방했던 경기들이 꽤 있더라고. 지더라도 좀 쉽게 안 지거나 아니면 득점을 좀 하거나. 그래서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2.5라서. 저 언오버도 2.5라서 좀 애매하고 1.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일랜드가 이기든 뭐 비기든 뭐 다득점으로 끝나든 뭐 오히려 배당 대비는 아일랜드 승은 별로고 차라리 언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뭔가 아일랜드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고, 아르메니아도 지금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2위를 노리려면 전 차라리 오버가 맞다 보여집니다.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에 안도라하고 세르비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세르비아가 지난번 3대0으로 이겼죠, 안도라 상대로. 근데 일단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차이가 납니다. 득실 차이도 있고, 그리고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오늘 이겨야 그래도 알바니아하고 승점이 1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잉글랜드까지는 넘보지 못하더라도 2위는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안도라 퇴장도 있고. 다만 세르비아가 뭐 수비 쪽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 쪽 루카 요비치도 부상이고, 뭐 블라우비치랑 미트로비치가 있긴 한데 공격에도 2명 부상해. 부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안도라에 비해. 그래서 결장 부분은 안도라가 좋다. 그리고 안도라가 최근에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비기면서 잉글랜드전도 2골밖에 안 주고, 그 예전에 중립에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승리가 거의 없긴 합니다. 뭐 산마리노 이긴 거 빼고는. 근데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했던 경기들이 있어서 세르비아도 막 요새 뭐 패배도 많이 없고, 뭐 물론 지금 최근에 연패 중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뭐 실점을 많이 안 했던 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이션스에서는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전 비기기도 했고, 원정 가서. 근데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했던 적도 별로 없어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세르비아가 이길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세르비아 승을 보는데 일반 승도 배당이 낮고, 일마인도 안도라 홈이라서 좀 빡센 듯한 느낌이고, 3.5를 줬으면 당연히 언더 가겠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또 2.5를 주고 상당히 좀 애매해요. 왜냐면 세르비아가 원정에서 최근에 2골 넣은 게 아주 예전에 있거든요. 스웨덴전 1년도 더 됐기 때문에 최근에 패배가 많이 없긴 하지만 무가 꽤 많았어요. 원정에서도. 그래서 안도라가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내줄 경우에 이게 마헨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도라가 원래 득점이 적어서 세르비아 1마인 갈 바에는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르비아 승 볼게요. 승 보고 1마인을 갈지 배당을 더 높여서 언더를 갈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안도라가 뭐 선방을 해서 3.5 프렌을 한다. 그것보다는 그냥 세르비아 승이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르비아가 득점력이 적다고 하지만 최근에 그런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상대로 그 정도로 할 정도면 뭐 이기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 그때 뭐 미트로비치가 헤트트릭 한 것 같거든요. 슈팅도 20대 5였고. 그래서 그래도 뭐 1마인까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고 라트비아, 잉글랜드. 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잉글랜드하고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뭐 물론 이제 잉글랜드가 지난번 많은 득점을 못했죠. 그 3골밖에 못 넣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안도라전도 그렇고 한데 또 최근에 세르비아 원정부터 웨일즈까지 또 다득점한 거 보면은 이게 어쩔 때는 뭐 득점이 적었다가 또 어쩔 땐 많았다가 왜냐면 안도라전 그때 중립에서 열렸던 것도 1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트비아가 생각보다 최근 홈에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승리가 거의 없긴 한데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내주고 있어서 잉글랜드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 3대0 했지만 원정은 좀 빡셀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연히 잉글랜드가 이기겠죠. 지금 5전 전승이고 13득점이 무실점인데 그에 반해 이제 라트비아는 승점도 5점밖에 안 되고 다만 이 지난번 홈에서 3대0으로밖에 못 이겼거든요. 27개 슈팅을 때리고도 유효 슈팅이 8개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세르비아 뭐 퇴장이 있긴 했지만 뭐 웨일즈전도 그렇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잉글랜드 승의 2마인까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3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안도라처럼 한 골 넣어서 끝날 수도 있어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엔 4.5 프랭 가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길 팀이 이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제 아이슬란드는 좀 불확실했죠. 그래서 이제 2프렌을 못 갔던 건데 북아일랜드는 그래도 워낙 홈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2프렌까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서 라트비아가 이거는 그냥 잉글랜드 승 2마인 보고 3마인을 갈지 3.5 언어버를 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따 마무리해서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1마인 아니고 2마인부터 시작하는 건 좀 빡세요. 원정이면 홈이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크로아티아도 당연히 이제 4마인부터 받아도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득점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프랑스도 아제르바이잔 그렇고 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3마인부터 시작합니다. 워낙 잘하기도 하고 상대가 이제 못하는 것도 있고 불가리아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페인이 워낙 잘하죠. 3승 무패고 뭐 11골에 무실점 불가리아는 1득점밖에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죠. 부상 뭐 로드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니올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란 토레스 야말까지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와중에도 조지아 상대로 2대0으로 이길 정도면 불가리아는 그냥 스무스하게 이겨야 된다 보죠.
원정 가서도 3대 0으로 이겼고 최근에 홈에서도 튀르키예한테 6실점 했기 때문에 이건 3마엔이라도 3마엔 봐야 된다. 4마엔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4마엔을 갈지 4.5 혹시라도 3마엔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언더를 가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겠는데 그래도 스페인이 최근에 무패 행진을 너무 길게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스페인이 피파 랭킹 1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지아전도 3대 0 될 수 있는 거 페란 토레스가 PK를 놓쳤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슈팅도 24대 1이었기 때문에 불가리아 정도면 차라리 4마인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더 나가서는 뭐 5.5 마인도 가능할 수 있는데 6대 0은 좀 빡세긴 합니다. 최근에 스페인이 뭐 튀르키예 6대 0이 있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뭐 많이 넣은 건 아니라서 아무리 불가리아가 못하더라도 불가리아도 6실점 한 경우는 최근 튀르키예 말고는 없긴 합니다. 뭐 예전에 북아일랜드 원정 5실점, 그리스 4실점 하면은 가능성은 있긴 한데 일단 그때 보면은 그때는 야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언제냐 그 스페인이 튀르키예 6대 0으로 이길 때는 그래서 최근 득점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저는 그래도 이제 3마인 고배당으로 3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요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퀴라소는 사실 오늘 마감인데 시간대가 8시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거하고 간다면 이제 묶어 가야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시간이 너무 지나기도 했고 내일 건 내일 할 텐데 요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그 분석하는 건 유튜브에 못 올리거든요. 사실상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 밑에 경기들은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미축 같은 건 거의 안 올렸거든요. 오전에 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해야 이제 뭐 같이 이제 한 번에 올리는데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올리면 누가 보겠습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라이브 방송 아니고서는. 그래서 뭐 경기가 적든 너무 많으면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지금 경기 수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애매해서 그런데 그래도 7경기면 10경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라소는 오늘 마감이고 푸에르토 아르헨티나 경기부터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 가실 분들은 내일 가시고 자 퀴라소하고 트리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잠시만요. 지금 승무패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뭘 체크했나 좀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아까 사우디 이라크가 어디였더라?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다 됐고 자 퀴라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라소하고 트리니다. 자 일단은 이게 북중미인데 지난번 트리니다 원정에서 비겼거든요. 퀴라소가.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면은 퀴라소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트리니다 1승 1무 1패 그러니까 사실상 쫓아갈 수 있는 승점 차기도 하고 이게 또 퀴라소가 홈에서 나름 잘하더라고. 자메이카도 2대 0으로 잡고 예전에 골드컵에서 1대 1로 캐나다하고 비기고 그래서 아마 그 퀴라소가 배당이 좀 낮을 거예요. 트리니다가 생각보다 이제 뭐 자메이카한테도 지고 또 홈에서는 그때 또 비겼기 때문에 그때 슈팅은 더 많긴 했거든요. 퀴라소보다. 근데 뭐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퀴라소가 이제 트리니다 상대로 홈에서는 예전에 한 번 지고 최근엔 또 5대 3으로 이기긴 했는데 뭐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트리니다도 아직 노려볼 만하고 워낙 이제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데 가끔씩 뭐 이제 뭐 자메이카랑도 비겼던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버뮤다 상대로 차라리 원정 가서 이제
0대 3, 3대 0으로 이길 정도고 최근에 퀴라소는 또 버뮤다한테 그때 아슬아슬했거든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또 배당 대비 굳이 갈 이유가 있나? 퀴라소 트리니다는. 전 차라리 그때도 2대 0으로 앞서다 이제 2대 1로 따라잡혔기 때문에 버뮤다 상대로 물론 슈팅은 많긴 했습니다. 이거는 트리니다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길 가능성도 있다 해서 퀴라소 승무 보고 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퀴라소 승리를 한다면 5번 할 수도 있어서 그냥 퀴라소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승부시계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경기는 아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에르토리코 피파 랭킹 155위. 그 다음 아르헨티나인데, 자 이게 그 아르헨티나하고의 이제 경기가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포트로더데일이 잠깐만요. 이게 인터 마이애미 홈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메시가 그때 월드컵 월드컵이래 저 뭐냐 자기네 이제 인터 마이애미 경기를 뛰었던 게 월드컵 도중에 그게 월드컵 이미 확정을 지었고 어차피 다음 경기가 아르헨티나 경기가 인터 마이애미 홈구장이고 해서 뛰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왔더라고. 2골에 1러시 하고 그래서 이제 득점왕 경쟁도 앞서고 있고 약간 좀 감독이 일부러 안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소집은 되었는데 또 중간에 이제 경기도 뛰는 거 보면서 참 좀 특이한 경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 이제 멤버를 보면은 또 출전 의심으로 되어 있어요. 리오넬 메시가. 그때 그 MLS 경기도 출전 의심이었는데 나왔거든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마이애미 홈구장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뭐 풀타임으로 못 뛰어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워낙 차이가 나고 지난번 베네수엘라전도 사실 뭐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뭐 그때는 메시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1대 0으로밖에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득점 차이죠, 득점 차이.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기겠지만 뭐 그때처럼 뭐 메시가 안 나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멤버들도 있고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제 남미에서도 상대할 때 좀 빡셌던 아르헨티나였기 때문에 홈 아니고서는 푸에르토리코는 워낙 차이가 나고 얘네가 뭐 다른 그 나라하고 할 때 보더라도 뭐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한테도 지는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아르헨티나 3마인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또 인터 마이애미 홈이다 보니 뭔가 홈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르헨티나 몇몇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중립이고 미국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고 좀 애매하더라도 뭔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홈 같은 느낌이 들어서 3마인부터 시작해도 3마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전 4마인도 가능하다는 마인드입니다. 원래라면 이런 거 잘 승패로 잘 안 가거든요. 차라리 언어 보러 가는데 아르헨티나가 뭐 잘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가 워낙 못하는 것도 있고 뭔가 홈구장 같은 느낌도 있어서 아르헨티나 승 3마인부터 보고 4마인까지 보고 5.5마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상대가 너무 약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수 체력 안배를 생각해서 이제 뭐 로테를 돌린다 하더라도 이길 팀은 이긴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캐나다. 요것도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열리는데 일단 피파 랭킹은 콜롬비아가 더 높고 뭐 상대 전적은 예전 한 번뿐이어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중요한 게 콜롬비아는 최근에 이제 멕시코도 4대 0으로 때려잡고 뭐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 상대로 다득점도 했었고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 원정도 비겼고 최근 흐름이 좋긴 해요 콜롬비아가. 그리고 그 뭐 캐나다도 뭐 못한다고 보진 않지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콜롬비아가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 특히 멕시코전 4대0이 좀 크다 보고 캐나다는 오히려 호주전을 몰아붙이고도 이제 결국 0대1로 졌기 때문에 뭐 웨일즈나 루마니아 잡은 거 잘하긴 했지만 뭐 미국에서 열리면 사실 거의 캐나다 홈이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콜롬비아가 더 우세하다 보여집니다. 전 그래서 콜롬비아 승부 사이드 보는 게 맞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멕시코 4대0으로 탈 정도면은 캐나다는 잡는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아무리 친선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변수는 항상 존재하죠. 캐나다가 호주한테 진 것처럼 콜롬비아도 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친선전이기 때문에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한 게 콜롬비아가 뭔가 친선전에서도 약간 득점이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 다음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메이카하고 버뮤다 가도록 할게요. 뭐 2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좀 너무 길게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자메이카 버뮤다. 자, 월드컵 경기인데 이제 2위하고 4위. 근데 4위인 버뮤다는 이제 전패기 때문에 승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는 이제 퀴라소하고의 이제 승점 1점 차라서 좀 1위 싸움이 있기 때문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버뮤다 원정 가서 4대0으로 이길 정도면 뭐 퀴라소한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원정 가서 버뮤다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 된다. 이것도 일반승이 있더라고. 근데 전 2마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3마인까지. 뭐 3.5 기준은 좀 애매해요. 뭔가 버뮤다가 득점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뭐 퀴라소전처럼 뭐 갑자기 또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언더보다는 오버 쪽이 더 가깝다. 4.5면 애매하는데 3.5면은 오버 가게 된다면 오버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더 좋은 건 2마인 더 나아가서는 3마인 쪽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홈이라서. 자메이카 결장도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그때 원정에서도 슈팅이 19대 8이었으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호주. 자, 미국 홈이죠. 근데 이게 친선전입니다. 호주가 이제 최근에 이제 캐나다도 잡고 하면서 이게 무패 흐름을 꽤 길게 가고 있어요. 아시아 예선에서도 보면 일본도 잡고 일본 원정도 비기고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졌던 게 1년 전 홈에서 바레인전 그때 퇴장이 있었는데 워낙 잘합니다. 호주가 그 무패 흐름이. 근데 미국은 최근 이제 홈에서 좀 많이 지죠. 예전에 홈에서 뭐 스위스 트리키에한테도 졌고 뭐 네이션스에선 파나마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 한국한테도 0대2로 지고 에콰도르하고는 비기긴 했는데 일본 잡은 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일본 잡았을 때 미국이 뭐 못하진 않는데 일본이 못한 건가? 근데 또 일본이 지난 파라과이전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이 잘한다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잘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브라질전은 좀 빡세지 않을까. 일본이 브라질 잡는다면 그건 진짜 변수고. 그래서 미국이 뭔가 못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일본 잡고 에콰도르하고 비기는 거 보면서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호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서 사실 좀 미국의 일반승에 대한 배당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 무슨 컵 대회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친선전이기도 하고 뭐 멤버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좋죠. 뭐 부상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호주가 그런 캐나다 상대로도 어쨌든 멤버적으로도 안 좋은데 뭐 슈팅은 당연히 밀렸죠. 17대 5. 점유율도 6대 4로 밀리고. 근데도 이긴 거 보면은
뭔가 운이 좀 따라주지 않나. 그래서 미국도 지난번 뭐 에콰도르전 보면은 점유율도 앞서고 슈팅도 앞서긴 했는데 뭐 플리시치도 이제 뭐 교체로 나왔고 어 그래서 막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미국 승부 보면서 저는 미국 승 갈 바에는 언더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 승부 사이드 보면서 언더 볼게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이제 파나마 수리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마 수리남은 월드컵 이제 예선입니다. 지난번 이제 수리남 원정 가서 0대 0으로 비겼는데 일단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너무 낮아요. 둘이 1승 2무입니다. 승점이 5점으로 같은데 파나마가 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이 너무 낮다.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오히려 배당이 뭔가 수리남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1.16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 정도인가? 뭐 원정에서 슈팅도 더 많고 점유율도 좀 더 높긴 했지만 1위 경쟁하는데 뭐 물론 파나마가 최근에 진 적이 없긴 해요. 얘네는 뭐 미국 만나도 이기고 뭐 멕시코전도 쉽게 안 지고 또 최근에 뭐 9경기 무패기도 하고 한데 결국 과테말라한테도 비겼고 엘살바도르도 한 골이었고 최근 월드컵 그 북미 예선 보면은 뭔가 득점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리남도 의외로 이제 엘살바도르 원정도 잡고 과테말라도 비기고 해서 전 차라리 뭐 수리남이 원정이라 당연히 불리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수리남 뭐 프랭까지 가긴 좀 애매하고 파나마 홈이라서 그래서 이게 둘이 전적도 없다 보니 최근에 한 경기 빼고는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파나마가 이겨도 1대 0. 파나마도 실점이 적기 때문에 뭐 수리남이 뭐 변수를 만들어내도 뭐 1대 1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차라리 언더만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건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습니다. 파나마. 아무리 유리해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나마는 이제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래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방송을 좀 늦게 키더라도 아시안 경기 분석하고 그냥 결과만 딱 적고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1시간 안에 끝냈을 텐데 괜히 이제 몇 마디 안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1시간 걸려버렸죠. 아시안 예선이랑 뭐 친선 경기 뭐 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 좀 길어진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결과값을 이제 빨리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최근에 이렇게 긴 적이 없었거든요. 뭐 주말 리그 하더라도 챔피언십은 항상 이제 따로 언급 안 하고 경기 결과만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30 몇 경기여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1시간 반 이내, 뭐 빠르면 1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길어졌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7시 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합은 6시 반까지 만약에 아시안컵을 안 간다 하면은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아시안컵 예선을 가게 된다면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안 가게 되면. 자, 멕시코 하고 이제 엘살바도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살바도르하고 과테말라. 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과테말라하고 상성이 최근에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보고 금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당은 비슷하거든요. 과테말라가 승점이 2점, 엘살바도르가 3점, 수리남, 파나마도 5점이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승점입니다. 그래서 둘한테도 다 중요한 경기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는데 미드필더에 과테말라는 따로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홈에서 이제 뭐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최근에 이제 과테말라 잡고 연패 중이라 과테말라는 또 첫 경기 지고 두 경기 무패고 저는 이 경기 둘 다 이제 득점이 막 많았던 적이 없고 해서 무승부나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일단 무승부랑 언더 쪽 볼게요. 그러니까 배당 높인다면 무승부, 뭐 낮게는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이 애매하네 좀. 오늘은 질문을 하고 나가셨네. 제가 분석할 때는 채팅창을 안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쪽지를 드리겠지만 내일 조합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내일 오전 것도 갈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누구는 이제 뭐 더 후원하고 이제 똑같이 조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이제 50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후원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제 쪽지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도 이제 얘기를 미리 드리고 해서 이제 방송국에 더 쏘시면 뭐 내일 조합까지 보내드리고 아니면 오늘 새벽에 있는 경기들로만 해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뭐 더 하고 이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멕시코 에콰도르 멕시코 에콰도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 에콰도르는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내일 마감되는 게 아까 말했던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멕시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가셔도 되는데 아마 배당이 바뀔 거예요. 내일 되면 더 바뀔 거기 때문에 미리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자 멕시코 에콰도르는 당연히 멕시코가 순위가 높죠. 그리고 이게 멕시코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멕시코가 에콰도르 상대로 뭐 상대 전적이 뭐 막 앞선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둘이 이제 중립에서 많이 붙었었거든요. 최근에 홈에서도 붙고 중립에서도 붙었는데 멕시코가 다 에콰도르랑 비겼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거의 반반이라 보고 자 멕시코 에콰도르의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친선전이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에콰도르도 지난번 또 그 미국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결국 비겼고 근데 에콰도르가 최근 남미 예선도 그렇고 뭐 홈에서는 또 아르헨티나도 잡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무패 흐름이 좀 길어요. 얘가 지금 한 12경기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멕시코가 아무리 홈이더라도 물론 뭐 멕시코도 뭐 미국 원정도 잡고 최근에 뭐 한국하고 비기고 뭐 일본하고도 비기고 콜롬비아한테만 대패를 당해서 그렇지 그 전에 얘네도 9경기 연속 무패였기 때문에 멕시코도 뭐 코스타리카 뭐 사우디 골드컵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친선전에서는 튀르키예도 잡고 뭐 스위스한테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멕시코도. 그래서 에콰도르나 멕시코나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이것도 무승부 보면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아까 엘살바도르하고 과테말라 느낌. 걔는 월드컵 예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 거고 이건 친선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뭐 결과값이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지금 최근이 아니고 제가 방송한 것 중에 최장 시간 같긴 하거든요. 분석 시간이. 뭐 앞에 뭐 몇 분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고 본의 아니게 아시안 예선을 말이 많아지다 보니 2시간 가까이 해버렸고 원래라면 아시아 예선 뺐으면 뭐 길어야 1시간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후원 이게 그 해주신 분들 늦지 않게 보내드리고 오늘은 7시 반 경기를 가게 되면 6시 반까지 보내드리고 앞에 경기를 안 가게 된다면 뭐 평소처럼 뭐 8시에서 늦어도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원을 좀 더 이제 모르고
좀 적게 하신 분은 제가 따로 쪽지를 드려서 이 형평성에 이제 맞지 않게 누군 보내주고 누군 뭐 적게 후원하고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후원을 더 해서 이제 내일 조합을 받으실 건지 안 받겠다 하시면 그냥 그렇게 오늘 조합까지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 경기 오늘 미리 분석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요새 갑자기 좀 뭐 조회수도 많아지고 유입이 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방송이 좀 깁니다. 짧게 하는 날은 진짜 짧게 하거든요. 뭐 10분, 20분 안에도 끝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제가 분석을 다 하고 조합까지 다 만들어 왔을 때 얘기고 뭐 머릿속에 있으니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서 하려면 좀 느립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대충 뭐 중요하지 않은 경기 넘어가거나 중요한 경기만 해달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일본 브라질이 뭐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한국 파라과이가 우선순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걸 딱 꼭 집어서 어느 게 중요하다. 저도 다 분석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뭐 미리 분석하고 오지 않는 한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미리 보고 와서 최대한 더 짧아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옵니다. 왜냐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그냥 언급 따로 안 하고 그냥 경기 결과만 공개를 하고 뭐 마감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뒤에 있는 월드컵 예선이랑 내일 오전 경기는 이제 뭐 어쨌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2번 하거든요.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이따가 한 9시나 뭐 한국 축구 이제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보더라도 이제 뭐 쉬는 타임에 잠깐 와서 한 1, 20분 내에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따 저녁에 마무리하러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어제 그 베비 추천 써주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지금 와야 그 구독 선물권을 잘못 줘가지고 그거 빨리 철회 요청을 하고 해야지 제가 다시 구독권을 줘야 이제 뭐 구독 게시판 활용을 할 텐데 어쨌든 쪽지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 뭐 원래 쪽지를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하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